네. 2018년 통계에 따르면 국내 여성은 발병률 1위가 유방암일 정도로 유방암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 추세라면 현재 20대 여성 13명 중 1명은 살아가면서 유방암 환자가 될 수 있다고 예측할 수 있습니다. 유방암이란 말 그대로 예. 유방에 생긴 암세포에 이루어진 종양을 네. 의미합니다. 유방에는 여러 종류의 세포가 있기 때문에 발생 가능한 유방암의 종류 역시 꽤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방암이 그림과 같이 유줍을 생성하는 소엽이라는 구조와 소엽과 유두를 연결하는 유관이라는 구조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네. 일반적으로 유방암이라 하면 소엽과 유관에서 발생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유방암은 암이 기원한 세포의 종류뿐만 아니라 그 침윤 정도에 따라서 침윤성 유관암과 소엽암, 그리고 네. 비침윤성 유관암과 소엽암 등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네. 네. 먼저 침윤성 유관암이란 유관을 이루는 세포에서 기원하는 암이 유관의 기저막을 침범했을 경우를 의미합니다. 네. 유방암의 대표적인 유형으로 전체 유방암의 75에서 85% 정도를 차지하고 오,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침윤성 소엽암이란 소엽을 구성하는 세포에서 기원한 암으로 전체 유방암의 5에서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침윤성 유방암과 예후는 비슷하지만 다발성이나 양측성의 빈도는 더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침윤성 유관암이란 유관 상피내암이라고도 하고 유관 세포에 생겼으나 기저막을 침범하지 않기 때문에 흔히 영기 유방암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침윤성 유방암보다 예후가 훨씬 좋지만 암세포가 기저막을 뚫고 성장하게 되면 침윤성 유관암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비침윤성 소엽암이란 소엽 상피내암이라고도 하고 소엽 세포에 생긴 영기 유방암을 의미합니다. 유관 상피내암에 비해 비교적 젊은 연령층에서 발생하고 다발성 그리고 양측성의 빈도가 높습니다. 유방 파제트병이란 유두 및 유름 피부에 발생하는 특수한 형태의 유방암으로 전체 유방암의 1에서 2% 정도를 차지하는 드문 유방암입니다. 그 밖에 침윤성 유방암으로는 점액성암, 수질성암, 그리고 유두상암이 있습니다. 네. 남성에서도 유방암이 발생할 수 있는데요. 전체 유방암의 1% 이하로 차지하고 대부분 고령에서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일반적인 유방암의 증상은 유방에서 만져지는 단단하고 고정되어 있는 통증이 없는 멍울 증상이 있고 네. 하나의 유관에서 짜지 않아도 나오는 피가 섞인 유두 분비물 증상이 있습니다. 네. 또한 피부가 보조개처럼 함몰되는 피부 함몰 증상이 있고 예전에는 돌출되어 있던 유두가 최근 딸려 들어가게 되는 함몰 유두 증상이 있습니다. 네. 겨드랑이 부위에서 만져지는 통증이 없는 멍울 증상도 있을 수 있고 드물긴 하지만 유두 및 유름 부위에 습진과 같은 피부 증상이 나타나거나 가슴이 붓고 붉어지며 피부가 귤 껍질같이 보이는 증상 역시 나타날 수 있습니다. 이때 가슴 통증은 유방암 환자의 5% 이하만 호소하기 때문에 유방암의 전형적인 증상은 아닙니다. 참고로 남성 유방암의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유두 밑에서 만져지는 단단한 멍울 증상이 있으며 대부분 60대 이상의 고령자에게 발생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유방 자가 진단 방법이란 네. 말 그대로 자신의 유방을 스스로 만져보아서 멍울이나 다른 이상 증상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으로 비용이 들지 않고 위험성도 없는 좋은 진단 방법입니다. 가장 적절한 시기는 매월 생리가 끝나고 2일에서 7일 후 유방이 가장 부드러워졌을 때인데 만약 자궁 제거술을 시행받았거나 폐경이 된 여성분은 매월 일정한 날을 정하여 잊지 않고 자가검진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림을 보시면 유방 자가진단 검사 방법은 총 3단계로 이루어지는데요. 먼저 1단계는 거울을 보면서 육안으로 관찰하는 방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양팔을 편하게 내린 상태에서 유방을 관찰한 다음 양손을 머리 위로 깍지 낀 채로 가슴을 앞으로 내밀면서 관찰하고 이후 양손을 허리에 짚고 어깨와 팔꿈치를 내밀면서 가슴에 힘을 주고 이상 여부가 관찰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네. 다음으로 2단계는 서거나 앉은 자세에서 가슴을 만져보는 방법입니다. 그림과 같이 한쪽 팔을 머리 위로 든 상태로 반대쪽 손가락의
바닥면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원을 그려가면서 가슴에서 멍울이 만져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이때 유두를 살짝 짜보아서 유두 분비물이 나오는지 역시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끝으로 3단계는 누운 상태로 자신의 가슴을 만져보는 방법인데요. 그림과 같이 한쪽 어깨에 타월을 받치고 한쪽 팔을 머리 위로 올린 자세에서 반대쪽 손가락의 바닥면을 이용해서 가슴에서 멍울이 만져지는지를 확인하는 방법입니다. 유방암의 인자는 이른 초경과 늦은 폐경, 그리고 네. 임신 경험이 없는 경우와 6개월 이하의 모유 수유, 그리고 늦은 연령의 첫 만삭 임신도 있고 호르몬 대체요법이나 경구 피임약 복용도 있으며 폐경 후 여성에서의 비만, 그리고 음주, 유방암 가족력 등이 있습니다. 네, 기본적인 검사는 유방을 기계로 압박한 상태로 예. 촬영하는 유방 촬영술 검사가 있습니다. 네. 유방 촬영술 검사는 유방암 진단의 필수적인 검사 방법으로 촉진이나 초음파 검사 등에서는 발견이 어려운 미세석회화 부분을 찾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이때 미세석회화란 네. 유방 촬영술상 작고 하얀 부분으로 나타나는 소견을 의미하는데 그 일부는 유방암의 초기 증상일 수 있습니다. 오. 우리나라 젊은 여성의 경우 대부분은 유방 조직의 밀도가 높은 치밀 유방 환자이기 때문에 유방 촬영술만으로는 정확한 진단을 내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유방 초음파 검사를 병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방암의 진단 검사는 초음파 검사입니다. 네. 유방에 젤을 바른 상태에서 탐촉자를 이용하여 검사하는 방법으로 치밀 유방 여성에서는 유방 촬영술로는 종괴를 찾기 어려울 때 이용할 수 있습니다. 네. 무록의 경우 약 90에서 99% 정도의 정도로 진단할 수 있고 악성 종양과 양성 종양의 경우에는 초음파 소견만으로도 60에서 80% 정도 구별이 가능합니다. 만약 악성 소견이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높은 병변이 관찰될 경우에는 초음파를 이용하여 조직 검사를 할 수 있고 예. 악성 소견이 관찰되지 않을 경우에는 초음파 소견에 따라서 6개월에서 1년 간격으로 추적 관찰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예. 유방암 진단을 위한 예. 검사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네.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와 예. 중심부 반을 생검, 그리고 진공 흡입 생검이 있습니다. 먼저 네.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 방법이란 가는 바늘을 병변 부위에 여러 번 찔러 소량의 세포를 뽑은 다음 암세포 여부를 확인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통증이 네. 적고 시술이 빠르고 간편하며 혈종과 같은 합병증 발생 위험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그러나 많은 양의 조직을 얻을 수 없기에 진단의 정확도가 낮다는 한계가 있고 숙련된 세포 병리 전문가가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네. 침윤성 유방암과 비침윤성 유방암을 감별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네. 네. 다음으로 중심부 반을 생검 검사가 있는데요. 일명 총생검 검사라고 하고요. 네. 미세침 흡입 세포 검사보다는 좀 더 굵은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암세포 여부를 더 확실히 진단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네. 많은 양의 조직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유방암 진단 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검사 방법입니다. 그러나 바늘이 더 굵기 때문에 출혈, 통증, 염증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진공 흡입 생검 검사인 맘모톰이라는 방법이 있는데요. 이 방법은 진공 흡입기와 회전칼을 부착된 바늘을 이용해서 유방 조직을 잘라서 제거하는 검사 방법입니다. 앞서 살펴본 조직 검사 방법 중에서 가장 굵은 바늘을 사용하기 때문에 채취하는 조직의 양이 가장 많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네. 암이 의심될 경우에는 조직 검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병변의 크기가 작은 양성 종양일 경우에는 5mm 이하의 흉터로도 완전 제거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성 종양의 치료 목적으로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네, 초기 암이 발견되었다 하더라도 예. 암의 범위에 따라서 수술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아주 초기 유방암이라 하더라도 전체 할 절제술을 수가 할 수 있군요. 있습니다. 하지만 보통 초기 유방암이 진단될 경우에는 부분 절제술로 해결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네. 일반적인 유방암의 수술 방법에는 유방 부분 절제술과 유방 전 절제술이 있는데요. 먼저 유방 부분 절제술을 살펴보면 암 병변을 포함하여 유방 조직의 부분만 제거하는 절제술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유방 보존적 절제술이라고도 합니다. 암의 크기가 유방 전체의 크기에 비해 비교적 작고 비교적 유방의 한쪽 부분에 있을 경우에 실시할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다른 방법은 흉근 및
그림과 같이 흉근 및 가슴 피부 일부를 제외한 유방 조직 전체를 제거하는 유방 전 절제술이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암이 분포한 범위에 따라서 제거 범위가 결정되기 때문에 연기 유방암인 경우에도 유방 전 절제술을 실시할 수도 있습니다. 약물요법은 수술 후에도 남아있을 수 있는 미세 암세포를 죽이고 무력화시킴으로써 재발 가능성을 줄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요. 크게 항호르몬요법과 항암화합요법 그리고 표적치료 방법이 있습니다. 먼저 항호르몬요법을 살펴보면 암세포의 성장을 촉진할 수 있는 호르몬이 생성되지 않게 하거나 작용하지 못하게 하는 치료 방법으로 에스트로겐 수용체 양성 또는 프로게스테론 수용체 양성인 경우에 한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 경구용이고요. 다른 약물 치료에 비해서 합병증이 적은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항암화합요법은 크게 수술 후 재발을 막기 위해 시행하는 보조 항암화합요법과 수술 전 종양의 크기를 줄이는 수술 전 항암요법이 있고 재발된 후에 병의 진행을 늦추고 증상을 완화시키는 목적인 완화 목적 항암화합요법이 있습니다. 끝으로 표적치료란 항암화합요법의 일종으로 표적치료제라는 새로운 약물을 이용해서 암세포에 특이하게 나타나는 단백질이나 수용체 그리고 유전자 등을 차단함으로써 정상세포에 피해가 덜 가게 하는 치료 방법을 의미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요즘은 유방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서 가슴 확대 수술에 앞서서 미리 유방 검진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아졌습니다. 가슴 확대 수술 전 유방 검진 목적으로 내원하신 20대 여성분의 사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검사상 울퉁불퉁하고 모양이 좋지 않은 종괴소견이 관찰되었고 이러한 경우에 앞서 살펴본 진공흡입생검을 이용한 조직검사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 결과상 섬유선종이라는 양성종양으로 진단되어서 안전하게 가슴 확대 수술을 실시할 수 있었습니다. 현재 본원에서 정기적인 검진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다른 사례도 있는데요. 30대 여성분의 초음파 사진입니다. 사진과 같이 경계가 명확하지 않고 모양이 좋지 않은 종괴소견이 관찰되어서 총생검을 이용한 조직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상 비침윤성 유관암인 연기 유방암으로 진단되었고요. 추가적인 치료를 위해서 대학병원으로 전원하였습니다. 환자분은 대학병원에서 유방 부분 절제술을 시행받았고 현재 항호르몬 치료 시행 중에 있습니다.